정부가 비거주자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을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3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오늘 첫 소식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공정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근로소득인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내고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1998년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집을 29억 원대에 매각해 시세 차익으로 25억여 원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분 50%를 김혜경 여사에게 넘겼는데 2022년 재보선 출마 이후 지금까지 이 집을 전세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약 3,600만 원, 김 여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약 1억 3천만 원 안팎의 세금을 냈을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 원 시세 차익에 세금은 부부 합쳐 약 1억 6천만 원을 낸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돼 김 여사의 세부담이 약 4천만 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난데없는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막대한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은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전월세 난도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은퇴한 80세 A씨.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 아파트에서 26년째 거주 중입니다. 연금 35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하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주 비용과 양도세 부담에 이사도 망설여집니다.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디 가서 정을 붙이고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산다고. 정부가 30억 원대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에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고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파는 사람이 이쪽에 좀 사고 싶다고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증여를 해야 되나 하고서. 그리고 한 시간 몇십 년 살아봤어요. 지금 나이가 나면 보이서 부담이 하려고 하세요. 실거주를 고민하는 비거주자들이 늘면서 전월세난만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주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바로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부담 부분들을 월세화해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들로 작동을 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세제 개편안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 공급은 속도를 못 내고 있어 공급 없는 증세가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선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년 뒤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지옥을 경고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는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조세 저항이 거셀 경우 관련 법안 처리 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시장에 효과가 없으면 결국 여론이 악화돼 총선 때 어려워진다고 했고, 강북을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냉랭한 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단 말도 나왔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여론에 따라 정부 개편안 수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증세 쿠데타이자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증세안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모레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상화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매년 버는 소득과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불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증세가 공정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금 얘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뭐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요. 조세 제도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짜리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그러나 일각에선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장기간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와의 단순 비교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도세도 근로세 부과 기준처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50% 가까이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레버리지 ETF 상품 등이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초래한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날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국내 주식시장 체질 정상화가 필요한 거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사실상 두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정 여론이 높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노선 전환 대신 현 기조를 유지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세금을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 이번 정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번엔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번엔 집값을 실제 잡을 수 있을지 박한술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워낙 충격이 커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죠. 보유세를 높였지만 시장은 버티기로 저항했고 결과는 매물 잠김이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64.1%, 서울 아파트값은 74.4%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유세로 부동산 잡기에 나섰던 거죠? 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종부세가 실패한 이유가 세금 부담이 쌌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세금 내면서 버틸만 하니까 매물 잠김이 나왔다고 본 건데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올렸고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2배가량 올렸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강남 집값은 물론 전국 아파트값은 78.3%, 서울 아파트값은 106.3%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상승률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 똘똘한 한 채를 직접 겨냥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초고가 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보유세 인상도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는다는 개념인데요. 이번 대책을 핀셋 규제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은 강남부터 시작한다. 강남의 비싼 집 집값만 잡으면 전국의 집값을 잡는다는 계산이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초고가 주택인 겁니다. 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편으로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 국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보유세가 2천만 원 가까이로 오른다죠.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인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마음먹어도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이고, 또 누군가 사려고 해도 대출받기도 쉽지 않아 집주인 대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여기에 맞물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조정대상 구역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오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세금은 좀 덜 낸다면 굳이 집을 팔까 싶기도 한데, 이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